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코로나19 알아야 얘기입니다. 똘똘이 스머프 강양구 과학 전문기자와 함께하는 이자 코로나19. 이 시간 오늘도 코로나19에 대해서 낱낱이 알려줄 코로나19의 똘똘이 스머프 강양구 과학 전문기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진행할 최지은 아나운서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강양구입니다. 네. 조금 전에 레이디돌의 10년만 젊었어도 들었잖아요. 예. 네. 두 분은 10년만 젊었으면 뭐 했을 것 같아요? 강양구 기자는 뭐 했을 것 같아요? 10년 저는 전에? 항상 현실에 충실합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요. 최지은 아나운서는? 저는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유튜버를 그때 당시에 도전해보고 싶어요. 10년 전에. 유튜버로? 유튜버를? 먹방 이런 걸로. 그거 하면 훨씬 더 잘 될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우리 19 앵디는? 저요? 예. 10년만 젊었으면? 네. 대선의 꿈을 자 지금부터 강양구 아니 그거 아직 너 안 늦었어요. 정말 그럴 거냐 너. 자 지금부터 강양구 과학 전문기자와 함께 코로나19에 대한 소식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들으시다가 질문 있으신 분들은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에 0951 그리고 TBS 애플리케이션 이용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애플리케이션 해야 돼요? 애플리케이션. 앱 그러면 안 돼요? 앱. 네. 영국 발음입니까? 아니요. 한국 맨체스터 한번 발음해. 맨체스터. 맨체스터. 맨체스터? 예. 네.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오늘 45명이에요. 지역 네. 감염 40명 모두 수도권에서 발생했는데 수도권 대유행이 지금 우려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며칠간 계속해서 30명에서 50명 사이에 신규 확진 환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발생하고 있는데 어제보다는 좀 줄었죠 그래도. 네, 그런데 대부분이 다 수도권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서 그게 맞아요. 우려가 되는. 예. 네. 지금 이태원발 집단 감염 이후에 거의 40일 가까이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게 잡히기보다는 스멀스멀 더 확산되는 분위기여서 네. 일단 방역 전문가들은 굉장히 큰 걱정을 하고 있고요. 어제 정은경 본부장이 브리핑을 하는 과정, 공식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예. 수도권 대유행이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으로 언급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이 집단 감염이 연쇄고리를 끊지 않으면은 수도권에 대유행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를 사실상 우리나라 방역을 책임지시는 분 입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것이라서 상당히 이 상황을 좀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았고요. 사실은 저도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네. 이게 확진자 수를 못 쫓아가면 더 이게 커지잖아요. 이 조사 속도가 네, 그걸 이제 못 그렇습니다. 쫓아가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수도권에 2,000개가 조금 안 되는 격리병상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네. 그중에서 이미 1,000개가 다 찼고요. 아, 그래요? 네, 절반밖에 안 남았네요. 네, 1,000개가 다 찼고 지금 900개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급하게 지금 어제 오늘 예. 격리병상이 아닌 병상을 격리병상으로 다시 개조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일주일 새 30명에서 50명씩 확진자가 생기니까 네. 그분들이 다 그 병상에 입원을 해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중증도를 구별하지 않고 그러니까 생활치료센터 같은 곳에 격리하지 않고 일단 다 병원에 지금 네. 수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1,000병상이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900병상 정도가 남아 있고 아직까지 부족한 상태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40명, 50명씩 계속해서 하루에 생기면은 금방 차릴 것 아니에요. 네네. 열흘만 가면은 500명. 500이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루에 40명, 50명씩 생기면은 점점점 숫자들이 스멀스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이 바이러스 감염의 특성상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원래 감염병 그 전담 병원이었다가 환자 수가 줄어들면서 해제했던 병원을 다시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수도권에서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계속해서 확진 환자 숫자들이 뭐 수십 명씩 나오는 것에 약간씩 불안하면서도 어쨌든 간에 일상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방역 전문가나 현재 일선에 계시는 의료진들의 긴장감의 수위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 설명 듣고 보니까 겁나네요. 네.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30명대고 또 40명대고 50명대 그 생각만 하지 실제로 그분들이 입원해야 될 공간이 점점 부족해진다는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겁나네요. 확 와닿네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예. 그런가 하면 또 감염병에 취약한 고령층으로 이게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사망률이 낮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확진 환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구 경북의 경우에도 어쨌든 간에 안타까운 상황의 숫자는 좀 적었었고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여태까지는 고령자 환자들이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집단 감염이 이제 고위험군인 65세 이상의 고령자들 중심으로 확산이 되는 바람에 네. 지금 중증 환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나이가 조금만 드셔도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총 환자 중에서 한 5% 정도가 중환자로 분류가 되어가지고 중환자실로 들어가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중에서 절반이 사망하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 근데 그렇게 사망하시는 분이 어떤 분들이냐면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거든요. 예. 지금 80대 이상의 경우에는 4분 중에 1분이 사망하시고 예. 70대 이상의 경우에는 10분 중에 1분이 사망하세요. 그래서 지금 가장 조마조마하는 게 뭐냐면 수도권에 아마도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모시고 모시고 계시는 네. 청취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방역 당국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그 수도권에 굉장히 많은 요양병원이나 혹은 요양원이 뚫리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게 그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시는 스태프들이 그 사회적 거리두기 동안에는 거의 바깥 외출을 안 했어요. 네. 그러다가 5월 달에 생활 속 거리두기를 전환하면서 어버이날 지나고 스승의 날 즈음부터 되게 몇 달 만에 혹은 몇 주 만에 외출을 막 하시고 일상생활로 복귀를 하셨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수도권에서 바이러스의 밀도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던 때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미 그 수도권의 요양원 원장님이 그 확진이 한 번 됐었고요. 그리고 지금 발빠르게 지금 전수조사를 막 곳곳에서 네네네.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좀 예를 들어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나오면 큰일 그건 날수 이제 있다. 즉각적으로 예. 안타까운 희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수도권 뭐 용인 그쪽에 보면 뭐 요양병원, 네네, 많이 있죠. 요양원 굉장히 괜찮아요. 많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도권 곳곳에 많이 있거든요. 그 이제 날도 자꾸 더워지고 코로나19 처음 시작할 때는 날 더워지면 조금 덜하려니 뭐 이런 뭐 의학적인 근거는 없었다고 그럽니다만 뭐 그런 괜한 그런 믿음 같은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아닌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뭐 그 3066번님 날씨 더워지면 바이러스가 약해지지 않나요? 라고 예, 주셨거든요. 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특히 예. 지금 중동 지역이나 인도네시아 지역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습도도 높고 온도도 높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사그라들지 않으니까요. 사그라들지 않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날씨 변수랑은 별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름 지나고 가을 겨울 오면 추위 오면 또 2차 팬데믹이 온다고 또 그런 이야기는 또 어떻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을까지 유행이 잡히지 않으면은 좀 각오는 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알겠어요. 네. 자, 청취자분들 강양구 기자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문자로 물어봐 네.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들 보내주고 계시는데 90누나버님이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는 2, 3주가 지날 때까지 무증상으로 자연적으로 치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입원 치료를 하나요? 그것도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무증상 감염자에게도 여러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지요? 궁금합니다. 두 가지 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전혀 두 가지 다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예를 네. 들어서 이제 그냥 통칭해가지고 무증상 감염이라고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증상 감염에는 이제 정확하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진짜 그냥 바이러스가 스쳐 지나가시는 분들이에요. 예. 근데 그분들이 하필 내가 코로나19에 걸렸는지조차도 모르는 걸렸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그분이 만약에 검사를 안 받았으면은 그냥 모른 채로. 그냥 모른 채로 지나갔을 텐데 뭐 주변에 있는 분들이 확진 환자가 되어가지고 접촉자로 분류가 되면서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바이러스는 몸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양성 판정을 받은 거죠. 그럼 그런 분들도 격리가 됩니다, 당연히. 네. 병원에서 격리가 되어서 검사를 2번 할 때까지 연속해서 음성이 나올 때까지 환자로 분류가 되어가지고 처치를 받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은 병원에서도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으신대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군요. 격리만 하는 거고. 네, 격리만 예. 하는 거죠. 그래서 대구 경북에서 환자들이 많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런 분들은 병원에다가 수용하지 않고 생활치료. 병원에서 치료하지 않고 예. 생활치료센터라고 하는 예. 기숙사 같은 것들을 그냥 격리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렇죠. 일정 기간 동안 네. 이제 그 진료를 하는 뭐 그런 경우를 했었죠. 기업체 무슨 수련원 연수원 같은데,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형은 아까 두 가지라고 하셨는데. 네, 또 다른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은 증상이 나타나기 아직 전이었던 거예요. 아, 증상 발현 전. 이분들이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그냥 아주 스쳐 지나가는 경우는 사실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가능성도 굉장히 낮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몸속에 바이러스 양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검사를 하면 양성으로 나오긴 하지만은 사실은 막 몸에서 막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유의미하게 감염시킬 정도의 바이러스 양도 배출시키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문제냐면은 증상으로 나타나기 전에 본인이 증상을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의 무증상 상태가 이제 위험한 겁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증상 상태에서 증상이 경미하게나마 나타날 때 그 순간이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증식되는 상황인데 네. 본인은 사실은 이게 증상인지 아닌지도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은 계속해서 하실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보면은 그럴 때 보면 감염을 많이 시키는 위험하다. 위험한 거예요.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뭐 증세에 따라서 바이러스가 조금 있을 수도 있고 많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바이러스는 이게 전자현미경으로만 봐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세균보다도 작은 건데, 그러면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바이러스가 예를 들어서 나는 1개 들어왔고 어떤 사람은 10개 들어와 있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은 감염 자체는 비교적 일정 수준 이상의 다량의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때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그런데 그 바이러스가 몸속으로 들어왔을 때 힘을 내 가지고 이 사람이 숙주, 그러니까 사람을 점령할지 점령하지 못할지는 개개인별로 다 다른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최일구 앵커님이 너무나 건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 바이러스를 최일구 앵커의 면역 체계가 효과적으로 제압을 해버리면은 증상도 없이 그냥 넘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슷한 어떤 것을 앓은 거죠. 아.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예. 일반 감기 중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 같은 거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비슷한 계열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번 앓았던 분들이 있는 분이라면 이 코로나19는 친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친척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저번에 내가 제압했던 거랑 비슷한 거네 하면서 이제 제압을 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냥 쉽게 이겨내는 건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평소에 뭐 건강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계열의 코로나 바이러스 전혀 노출된 적이 없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몸속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중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나이 변수랑 그리고 기저질환 변수랑 굉장히 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내 몸에 뭐 비슷한 그 면역 체계가 있을 때 코로나19가 들어왔어. 지난번에 나한테 도전했던 그 깡패 사촌이네. 이 정도는 내가 제압할 수 있어.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네. 얘기죠. 그 날씨가 더우니까 많은 분들이 마스크 쓰는 게 힘들다고 어떻게 이걸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걱정이네요라고 주신 분들이 꽤 계세요. 네,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도 호흡기가 사실 안 좋아요. 네. 그래서 하루 종일 마스크를 착용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조언을 해드릴까 고민을 했는데, 마침 그 최근에 정은경 본부장도 소개를 했었는데, 저도 지난 시간에 원래 소개해드리려고 준비해 왔었는데 소개를 못했었는데, 6월 1일자에 그 제가 좋아하는 과학 잡지인 랜싯이라고 랜싯이라고 정은경 본부장 소개 한번 했었죠. 네, 소개했었죠. 그 랜싯이라고 하는 그 랜싯이 뭐예요? 뭐 란셋이라고도 란셋, 네. 하고 뭐 랜싯이라고도 네. 하는데, 그러니까 영국의 예. 의학 잡지예요. 굉장히 잡지 유석이- 이름이에요? 네. 랜싯? 근데 그 잡지에 어떤 논문이 실렸냐면 전 세계 이 마스크와 관련된 모든 연구들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메타 분석했다는. 메타 분석, 네. 네 맞습니다. 메타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함이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한 논문이 실렸어요. 그러니까 마스크가 코로나19를 막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이제 집대성한 거죠. 그래서 정은경 본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크랑 거리두기를 소개를 했는데, 그 잡지가 이렇게 딱 3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은 뭐냐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1m 이상의 거리만 둬도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확 떨어집니다. 최진아 조금 더 갈까요? 네, 그러니까 2m 이상이면 더 떨어지고요. 예. 3m 이상이면 거의 전파가 되지 않아요. 그래요. 이 말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되냐면, 네. 실내든 실외든 간에 예. 실내든 실외든 간에 설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m 이상의 거리두기를 하면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저 나갈까요? 문 열고 저 밖으로 나가. 3m라니까 저기 서서 할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쪽에 서서 할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셋이 방송을 하는데 개인 간 거리를 한 1.5m 정도 떨어뜨려서 하잖아요.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스크를 착용 안 해서 위험해 보이기는 하지만은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설사 누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바이러스가 1.5m를 넘어서서 전파될 가능성은 사실은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의용 본부장도 항상 그 3밀 그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네. 뭔데요, 3밀이? 밀폐, 밀집, 밀접. 와, 다 외우고 있어. 초콜릿 하나 드려야지. 고맙습니다. 예. 강 기자도 하나 초콜릿 드세요. 그래서 3밀 다시 강조해 주세요. 밀접, 밀집, 밀폐. 그렇지. 네. 요거를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 그러니까 1m 이상 그리고 가능하면 2m 이상 떨어뜨리면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이 말은 바깥에서 생활을 할 때 예를 들어서 1m나 혹은 2m 정도의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라면은 마스크에서 살짝 이제 좀 숨 한번 몇 번 쉬고 숨 한번 쉬셔도 된다라는 상황인 거죠. 그래요. 일단 그 팁 하나 있고 또 다른 팁은 그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가깝게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네네. 뭐 만원 대중교통을 이용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는 곳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던가 이럴 때는 그 시간에는 이제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왜 얼굴 가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요새 많이 쓰던데요. 그거 어때요? 그 논문에서 흥미로운 게 그 세 번째. 그러니까 눈 가리개 혹은 페이스 실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뭔가 좀 차단하는 게 비말 차단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보다는 효과가 덜하긴 하지만은 그것도 바이러스 감염률을 16%에서 5.5%로 떨어뜨린 거예요. 확 낮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처럼 호흡기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뭐 비염이나 뭐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분들이나 혹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페이스 실드 같은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는데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응용을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응용을 하자면은 저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파트도 그렇고 직장 다니면 엘리베이터 매일 타잖아요. 타야죠. 마스크 반드시 쓰고 절대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최진우 아나운서 엘리베이터 타면 막 하하거리고 그러죠. 저 요새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해요? 입 다물고 있어요. 꽉 다물고 있어요. 그래요? 자, 강영우 기자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초콜릿 하나 드시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문자 질문 계속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5897번님이 자전거 타고 다닐 때도 마스크 꼭 쓰고 타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타도 되나요? 저 상암동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데 마스크 쓰시는 분들 많이 봐요. 그러면 저 멈춰서 조언해드리고 싶어요. 따릉이 자전거 타는 분들? 네. 굳이 마스크 안 쓰셔도 된다고. 자전거 탈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 자전거는 오히려 마스크보다는 손 씻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타고 내릴 때. 저 요새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출퇴근하는데. 따릉이로요? 아니 그냥 제 자전거로 타고 다니는데 이게 숨이 이것도 어쨌든 유산소 운동 중에 하나잖아요. 마스크 쓰고 타면 너무 불편해요. 위험할 수가 있어요. 또 더운데 마스크까지 쓰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면은 이거 바이러스 무서워가지고 다른 건강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그것 때 거기서 막 이거 밀집이 되거나 밀접 접촉할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바이러스 그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바이러스가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나 타인으로부터 전파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따르릉 자전거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손을 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용한 다음에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게 오히려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이게 오래 갈 거라는 전제하에 예를 들면 아침에 아파트 산책을 하잖아요. 이른 아침에. 마스크 착용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마스크를 안 쓰고 나가면은 또 눈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자전거 타는 것도 마찬가지가 이런 질문하신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권위 있는 란셋 그 잡지에 실린 그러니까 총망라한 바이러스 전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와 관련된 전 세계 모든 논문들을 다 분석해 본 결과예요. 근데 가장 효과가 있는 건 1 내지 2m 이상 거리
거리두기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 내지 2m 정도 타인과 거리를 둘 수 있는 환경이라면 더군다나 실외 환경의 경우에는 바이러스 전파가 실내보다는 훨씬 더 전파되기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외에서 1 내지 2m 정도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둘 수 있는 상황이라면 마스크로부터 조금 자유로우셔도 돼요. 네. 헬스클럽은 그러나 실내 헬스클럽은 착용해야 되겠죠. 네, 실내 그렇죠, 헬스클럽 거기는. 같은 경우에는 막 운동하면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막 이제 기구를 또 만지고 막 그러니까. 이러니까. 그러니까 탁구장이나 실내 헬스클럽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은 마스크도 중요합니다만은 저는 손 씻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어떤 저 최지은 아나운서는 이거- 엘리베이터 예. 탈 때 조용히 하시는 걸로. 알겠어요. 이것도 있어 이거. 4143은 박수 치면 손에 묻은 바이러스 죽지 않나요? 좀 박수 치면 아, 죽이. 박수 치면 제가 네. 말씀 박수 치면은 바이러스가 죽는 게 아니라 손이 바이러스 범벅이 됩니다. 오, 그럼 안 되겠네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네, 강양구 과학전문기자와 함께 이기자 코로나19 하고 있습니다. 문자들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자 최지연 아나운서 네. 소개해 주시고요. 빵집에 가면 가끔 포장이 안 된 빵이 있는데 그런 빵 표면에도 바이러스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이고. 포장이 안 된 빵. 아니 이분 빵 드시고 싶어서 이거 보낸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 이거 아세요 이거 강영구 전문 기자. 아니 합리적인 의심이 그쵸? 가능하죠. 그런데 포장이 안 돼 있으면 혹시 바이러스가 묻어 있지 않을까?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이거. 아, 그런데 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호흡기를 통해서 전파되지 네. 구강을 통해서 전파가 되진 않아요. 네. 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아니 예. 입도 뭐 호흡기 중에 하나 아닌가요? 예, 그렇게 근데 식도로 넘어가잖아요. 빵은. 그렇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설사 바이러스가 묻어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 빵을 먹었을 때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은 제가 생각하기엔 극히 낮은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일부러 거기에다가 누가 기침을 해놓지 않는 한은 거기에 바이러스가 있을 가능성은 없겠죠. 근데 저는 빵집 밖에서 아니 빵을 코에 비비면 어떻게 되죠? 그런 아유, 제빵사분들은 안 계실 거고 아니. 다 위생적으로 만드실 거 자, 아니에요. 근데 빵집 같은 경우에는 저도 빵집을 이용할 때 약간 꺼림칙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집게. 아 알겠다 그거 네, 여러 명 왜냐하면 있으니까 집게를 여러 명이 쓰고 매번 그 집게를 소독을 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빵집에서 집게를 집어서 빵을 담은 다음에 나오실 때는 손소독제를 손 소독제나 혹은 손 씻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빵집에서 비닐 장갑 같은 걸 비치를 해둬야 되는 거예요? 네, 저도 그래서 그런 걸 비치하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한 번 쓴 집게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소독을 한 다음에 다시 놓거나 그런 예.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거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시는 질문들이 네. 뭐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진짜 일상에서 일상생활에서 아, 요거 괜찮을까? 네. 이런 생각들이 뭐 한두 분이냐고 다 이렇게 하면 되는 네. 건가? 이러면 혹시 걸리는 거 아닌가? 다 그런 질문들을 해주시니까. 이런 질문 어때요? 우리 한 분은 렌시 잡지는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나요? 그 정치점 학구열이 넘치는. 네. lanct.com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요즘에 뭐 네. 네이처나 사이언스나 렌시지나 NEJM 같은 유명한 과학 저널이 네. 코로나19와 관련된 논문들은 돈 안 받고 무료로. 다 무료는 아니지만은 예. 중요한 논문들은 오픈을 해놔요. 아, 일정 기간 동안. 그래요. lancet.com. 네. 많은 분들이 참고하라고. 뭐 네. 영국 잡지라며요. 네, 영국 그럼 잡지. 다 영어로 써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최지은 아나운서는 뭐 야, 요새 맨체스터 갔다 왔으니까 다 소화되겠네 그러면. 번역기가 엄청 잘 나왔어요. 그냥 긁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다 알아서 나와요. 아니 1년 넘게 영국 연수 갔다 오신 그리고 분이 그래도 되는 거예요? 굳이 안 찾아보셔도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네. 굉장히 많은 그런 영어 논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만 쏙쏙 뽑아서 제가 일주일에 그러니까요. 한 번씩 여기 소개해드리기 있잖아요. 때문에 굳이 예. 찾아서 보시지 그러니까요. 않아도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요새 등교하는 학생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문자도 하나 왔는데 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수다를 떨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학생들 마스크 좀 제대로 쓰고 수다는 집에 가서 톡으로 나누기를 부탁한다. 네. 최지은 아나운서가 뭐 이 강양구 기자가 답변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 청취자 제안인데 네. 맞다고 봐요. 저도 최지은 아나운서가 수다 전문가인데 저런 학생들한테 네. 버스에서 마스크 안 쓰고 막 수다 떠는 학생들한테 예. 수다 전문가 조언 한마디 하세요. 얘들아 나 때는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됐어. 너나 잘하세요. 엘리베이터에서 수다 떨기 안 떨기. 안 떨게요. 아나운서실 가서도 네. 꼭 얘기하세요. 입 꽉 다물고 있을게요. 왜 지난번에 보니까 아나운서 분들 막 엘리베이터 안에서 막
제잘제잘 저희는 하시던데 마스크 쓰고 다녀요 다. 사실은 그런데 네. 아니 마스크 쓰고도 좀 제발 좀 조용히 하세요. 알겠어요. 그거 얼마나 예. 걸린다고. 방역 전문가들이 학교 등교를 걱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학교 안에서는 쉬는 시간이나 혹은 화장실 같은 곳에서 일단은 수업 시간 내내 착용했으니까 답답하니까 벗고서 또 네. 수다 떨고 그리고 등교나 또 하교 때 이렇게 3, 4, 5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또 마스크 착용했으니까 약간 좀 숨 좀 쉬고 그쵸, 싶을 것 예. 아니에요. 그러면서 수다 떨고 그런 상황에서 혹시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지 않을까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네네.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겠습니다. 콩밭에서 듣고 계신 한 청취자분이 2% 아까 문자 보내신 분 아닌가? 모르겠어요. 2% 진행자, 출연진, 제작진 참 정이 가네요. 네. 고마워요. 논둑에 콩 심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 참 도움이 되고 있어요.라고 네. 아산에 계신 강찬규님께서 더우실 보내주셨어요. 거예요. 이게 출연진은 정이 많은데 밖에 저 제작진은 별로 정이 없어. 네. 또 방대본에서 완치자의 혈장 공여를 필요로 한다고 하던데 이거 혈장 공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반적인 헌혈이랑은 다른가요? 네,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 일단은 그 헌혈을 해야 되는 조건이 완치자예요. 그러니까 이미 한번 앓고 지나가. 앓고 지나가신 분, 예. 앓고 지나가서 완치가 되었다라고 판정을 받으신 분이 일단은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리고 그 기증하는 혈장 자체는 일반 헌혈할 때 혈장 헌혈이랑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예, 그분의 혈장을 추출을 하는 것이니까요. 네. 그래서 만약에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그 완치자라면은 가까운 보건소에다가 네. 연락을 하거나 본인이 진료를 받았던 병원에다가 상담 전화를 하면은 거기서 절차를 알려줄 겁니다. 아까도 저 실검 그 보내드릴 때 한 6배 최근 들어서 지금 75명인가 됐다고 그러시는데 저도 궁금한 게 이 확진자는 이 체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확진자는 뭐가 면역체 같은 게 채취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확진자가 되는 판결을 받아요? 네, 제가 몇 차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일단은 그 확진 환자 같은 경우에는 완치의 기준이 뭐냐면 연속해서 2번 코로나19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네. 검사를 해서 2번 다 음성이 나오면은 일단 완치자로 판정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분의 몸 속에는 어떤 게 생겼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냐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제압할 수 있는 중화항체라는 것이 네. 혈장 속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화항체들을 이용해서 지금 코로나19 중증 환자들 치료하는 방법이 혈장 치료제거든요. 예. 그래서 완치자에 대해서 혈장 혼혈을 해달라고 네. 지금 그래서 네. 혈장 치료제 개발하려면 완치자의 완치자의 피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중화 항체라는 거는 전자현미경으로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중화항체를 검출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네, 아. 그걸로. 네, 그걸로. 오. 그런데 이게 완치자마다 그 혈액 속에 있는 중화항체 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좀 많이 어떤 분들은 있을 수 양이 있고. 좀 많고 어떤 분들은 양이 적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그냥 어떤 분 완치자 어떤 분 혈액을 그냥 필요한 분에게 투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혈장 안에 들어있는 중화항체 양을 비교를 한 다음에 충분한지 적정한 아닌지. 수준으로 양을 맞춰줘가지고 네네네. 일단 환자에게 집어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렇군요. 네. 그 국내 연구진이 또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그 중증 환자로 가는 그 요인에 대해서도 밝혀냈다고 하던데.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연구인 것 같아요. 네. 그 영남대학교 연구진이 이제 대구 경북에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100명 이상의 환자들을 살핀 다음에 분석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4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에 걸렸어도 경증에 머무는 경우에 있고 중증으로 그렇죠. 이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4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중증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가 있죠? 4가지 조건이 뭐냐면 처음에 병원으로 실려올 때 체온이 37.8도 이상. 체온이 중요하네. 예, 상대적으로 네. 고온. 네. 그리고 2번째는 이제 병원에 가면은 그 몸속에 있는 산소의 양을 측정하는 산소 포화도라는 예. 걸 측정을 해요. 네. 그 산소 포화도가 적은 분들일수록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 그리고 2번째는 기저질환과 관련된 것인데 당뇨. 고혈압.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심장에 심장. 이상이 있었을 때 이 4가지 조건 중에서 네. 3가지 이상을 가지고 계신 분은 100% 중증 환자로 연결돼요. 오, 새롭게 알았어요. 네, 그리고 2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한 네. 3분의 2 정도가 중증으로 이어지고요. 그래서 정은경 본부장이 신신당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저질환 갖고 계신 분들이나
기관지 안 좋으신 고령층들 그 산밀 지역 같은데 좀 자제해 주십시오. 그렇죠. 맨날 그런 얘기를 네,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이 수도권의 상황이 그렇게 네.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집에 당뇨 환자가 있거나 혹은 심장에 좀 문제가 불편하시거나. 있었던 분이 네. 있으시거나 혹은 65세 이상의 고령 어르신들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가 좀 젊고 활동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경우라도 당분간은 좀 조심하시면 좋겠다. 네. 알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사랑하는 분이 그렇죠. 코로나19 감염돼서 위험해질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3321님 청취가 최지원 아나운서 목소리는 아무리 들어도 감칠맛이 납니다. 30년 더 하세요. 최지은 아나운서고요. 네. 30년을 더 하라는데 30년이면 최지은 씨, 최 장군 몇 살이에요? 68. 거의 70이라고. 아니 68 아니지. 30년이면 그렇죠. 68이네요. 그럼 정년퇴직하고 난 다음 고이 뭐 칠순잔치 할 때 뭐 불러주세요. 예. 0247님은 음식점에서는 마스크를 테이블 위나 아니면 의자 위 뭐 주머니 이렇게 넣었다가 다시 식사를 마친 다음에 다시 쓰게 되는데 이건 괜찮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저도 네, 그래요. 저도 지금 이런 넣었잖아요. 네. 예. 저도 식당 가면은 마스크 이렇게 옆에다 놓고 하는데 이거 괜찮은가? 그러면서 또 주머니 넣고 그렇죠. 그러곤 하거든요. 네. 일단은 마스크가 오염되는 걸 방지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는 사실은 어딘가에 집어 넣어두는 게 나아요. 그래요? 일단 집어 넣어두는 게 그렇겠네. 나아요. 왜냐하면은 밥 먹으면서 어쩔 수 없이 비말을 튀기면서 대화를 할 수도 있고 또 식사하다 보면은 뭐 침이 튀길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렇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스크는 넣어두는 게 중요하고요. 네. 문제는 뭐냐면 사실 식사할 때 그런 상황 자체가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용이한 상황이고 또 케이스들을 보면은 그렇게 바이러스가 전파된 경우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마냥 또 다른 사람들과의 식사를 완전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게 가장 방역 당국이나 방역 전문가들도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마스크는 좀 안전한 곳에 일단은 넣어뒀다가 다시 쓰는 게 낫다. 차라리 꺼내 놓는 것보다는. 네. 0247님이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네요. 이 예. 초콜릿 하나 드려야 되는데 뒤 온라인으로 보내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이것도 궁금해지네요. 요새 롯데월드 갔던 그 고3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한 뒤에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이건 어떻게 이 결과가 나온 건지. 이제 위양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를 했는데 네. 실제로는 양성이 나왔지만은 그 양성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학생의 경우에는 아주 드문 검사 오류일 가능성에 이제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랬을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이 학생이 증상이 있다가 없다가 그리고 뭐 음성, 양성, 음성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몸속에 미량의 바이러스가 있다가 그냥 완치가 되어버린 케이스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방역 당국이 좀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검사를 해봤더니 다 음성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학생의 경우에는 아주 드물지만 검사 오류가 아니었겠느냐로 추정을?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예. 그 더워지면서 모기 이제 철이 오는데 모기하고 코로나19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아직 일단 네. 그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하나는 네. 뭐냐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모기 몸속에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모기가 네. 옮기겠죠, 네. 당연히. 네.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모기 몸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증거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런 연구가 없었겠죠. 네, 아직. 그런 연구도 네. 없었고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이렇게 달라붙는 예. 수용체가 모기 안에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과학자들이 확인한 바로는 모기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옮기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설사 옮겼다고 하더라도 네. 혈액으로 들어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증상을 나타낼 정도로 무엇인가 연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헌혈 사례를 놓고 보면은 네. 코로나19 환자가 헌혈한 혈액을 혹시 다른 사람에게 수혈을 받았다고 네. 하더라도 그게 코로나19 증상으로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연구는 없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혈액 속에 들어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그 혈액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들이 네. 제압을 해버리는 뭐 거예요. 백혈구 백혈구 같은 것들이 막 먹어치우는 겁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우려 안 해도 모기로 된다. 인한 전파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뭘 물어봐도 모르는 게 없어. 진짜 그러니까요. 똘똘이 스머프 근데 많이들 물어보셔서 그러니까요. 제가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어요. 초콜릿 하나 더 드세요. 감사합니다. 2개. 이거 하나 또
궁금해졌어요. 이게 여름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면서 이제 물놀이를 계획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물놀이 갔다가 혹시 예를 들어 해수욕장을 갔는데 해수욕장에 확진자가 있었어요. 그 증상이 있는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침도 튀고 뭐 할 수 있잖아요. 그 바닷가에 네. 이렇게 물놀이를 갔다가 감염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자, 있어요. 물속에서 네. 물속에서 그러니까 수영장 물이나 해수욕장의 바닷물 안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사실상 없어 보여요. 네, 왜냐하면은 물을 통해서 전파된 사례가 없고 그리고 그 물의 양에 비하면은 설사 감염된 사람이 침을 뱉었다고 네. 하더라도 바이러스 양이 극히 미량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타인을 감염시킬 정도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해수욕장이나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탈의실 그리고 샤워실 예. 그리고 뭐 라카키 네네. 라카 그리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물놀이 용품들 예. 그리고 사람이 너무나 튜브 같은 거. 네, 튜브 같은 거 그리고 사람이 너무나 많아지면은 사실은 물놀이를 하지만은 그게 그 3밀에 해당되는 경우 네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해수풀 이런 곳에 막 바글바글 하잖아요. 네네. 사람들 그런 경우에는 3밀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말 전파나 뭐 호흡기 이런 전파들을 통해서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 자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고 다음 주 목요일 날은 우리 여름 네. 특집으로 피서지나 이런 데서 어떻게 코로나19 예방을 해야 되는지. 아, 코로나19 여름에 어떻게 이길 것인지. 그렇죠. 다음 주에 그거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도 깊이 들어가야죠. 아, 그래요? 왜 이렇게 부정적이세요, 최지은 아나운서는? 제가 학구적이 아니어가지고. 학구적이 아니서요? 네, 그래서 장타 이 청취자께서 최지은 아나운서의 빵을 코에 비비면 어떡하냐는 말이 오늘 최고 유머네요. 너무 웃기고 자꾸 웃음이 나네요. 취향이 특이하신 분이에요. 장타 2번님께서. 근데 이렇게 웃으시고 스트레스 푸는 거 좋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네, 일상의 얼마나 건강을 좋습니까? 지키는 방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강혜경 기자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